그래서 어쨌든 불안정성과 과운동성은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스폰딜로라이시스와 스폰딜로리스테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가 분리되는 건데, 척추의 퇴행, 그리고 척추 관절돌기 사이, 척추 관절돌기의 관절 사이 결손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스트레스 골절, 약하거나 스트레스 골절 같은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고요. 척추 분리증은 척추 원반 사이 탈출, 그리고 과한 폐 같은 갑작스러운 외상이 없다면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 그냥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과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이게 비슷한 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CL 리가먼트가 손상이 되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불편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뭐 걷거나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경우냐면 과한 움직임을 했을 때, 그리고 좀 센서티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ACL이 끊어지고 나서 무릎이 좀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둔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ACL 리가먼트가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척추 분리증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척추 분리증은 한쪽으로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허리뼈 위분절이 아래 분절에 대해 앞으로 미끄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끄러졌다는 것은 즉 척추가 전방으로 전이되었다.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 스폰딜로 리스테시스, 시스와 지금 스폰딜로 리스테시스로 가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글로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니까 어떤 배웠음에도 개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이걸 짚고 갈게요. 이건 국가고시와도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척추 분리증과 국가고시를 연계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스카티 도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개 목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랑 비슷하죠. 강아지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스카티 도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스카티 도그 자체가 이 척추 분리증을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척추 분리증은 스코티 개의 목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스코티 도그 스칼라, 스코티 도그 컬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컬러, 목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있는 모양처럼 강아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척추 분리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골절이 약간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선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 이쪽이 앞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뒤쪽이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게 되면 점점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카티 도그 칼라가 벌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 칼라가 더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엔 척추 앞 전이증,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되었다라고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카티 도그 칼라가 나오는 부위는 바로 이 부위죠. 요 부위예요. 위에서 내려보게 되면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이 부위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스카티 도그 칼라가 나타나는 부위이다 라고 우선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부 시절에는. 근데 왜 자꾸 이 목걸이를 얘기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목걸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임상에서 환자 엑스레이를 보면서.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줄게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자꾸 이렇게 로테이션을 걸면서 보여주는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엑스레이로 따지자면 PA 뷰, 그러니까 코로나 플랜이 나오게 되는 엑스레이 촬영 뷰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PA, AP 뷰가 있고요. 그리고 라테랄 뷰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블리큐 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사체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찰칵하는 건 PA 뷰, 엑스레이 촬영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도세요. 그래서 코가 이쪽을 향하게 만든 상태에서 찰칵하면 라테랄 뷰죠. 근데 앞에 코가 앞을 보고 있는 앞모습, 코가 옆을 보고 있는 옆모습, 요 사이 45도 각도로 서서 촬영을 하는 건 우리가 오블리큐 뷰라고 얘기를 해요. 스카티 도그의 칼라를 관찰하기 위해선 PA 뷰나 라테랄 뷰가 아니라 오블리큐 뷰로 촬영을 했을 때 이 스카티 도그가 나타나게 되고 스카티 도그 칼라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고요. 자, 그래서 PA 뷰로 있을 때는 스카티 도그 칼라의 느낌, 스카티 도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보게 되면 이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고요. 이게 스피노스 프로세스, 그리고 이게 슈페리얼 슈페리얼 뭐라고 할까요? 슈페리얼 프로세스라고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 스티큘라 아티큘라 프로세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파셋 조인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만 보이게 되고요. 이게 로테이션이 조금 걸리게 돼서 여기 로테이션이 살짝 걸리게 돼서 한 요 정도 느낌이 만들어지면 이제 아까 말했던 TP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요 놈이고요. 그리고 슈페리얼 파셋을 구성을 하는 위 관절면이 요렇게 와서 여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PA뷰에서는 위에 레벨 척추를 지금 가지고 빨간색 표시를 했다면 겹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바로 아래 레벨에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노스 프로세스는 이쪽에 가 있죠. 요 놈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녀석, 요 녀석 요렇게 지금 이게 약간 강아지 모양 비슷하게 나오죠.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요 모습이 이제 마치 강아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로테이션에서 본 걸로 알 수 있듯이 45도 각도에서 오블리큐 뷰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카티 도그 칼라라고 하는 것은 요 부위가 이렇게 되는 게 스카티 도그 칼라라고 하는 거 이제 좀 보일 거예요. 계속 영상을 보면 이 45도가 됐을 때 이 45도 각도가 됐을 때 이 강아지 모양이 나오죠. 라테랄 뷰에서는 강아지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요. 오블리큐 뷰로 만들어져야지 이 강아지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방사선학과 물리치료 고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좀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개념을 알려주자면 오블리큐 뷰에서 관찰이 되는 게 스카티 도그 디스 도그의 칼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하나 찾아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면
조금 뭔가 여기에 균열이 가 있어요. 이 부위에 약간 이렇게 균열이 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018년도 요 저널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거고요. 제목 여기 있고 그리고 저자 여기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추가 자료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분리증이 합병증으로 척추 분절의 과운동성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파스 아티큘라리스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밀리게 되니까 더 운동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척추 전방 전이증은 엉치뼈 1번 위에서 허리뼈 5번 분절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HNP는 어디가 호발하는 부위인가요? HNP. 우선 HNP 얘기를 들었을 때 HNP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번 영상을 꼭 보도록 하고요. 디스크죠. 디스크. 허이네이티드 뉴클레스 펄퍼서스의 약자라고 했고요. 비슷한 약자가 HIVD. 허이네이티드 인터버테브라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 소위 얘기하는 디스크가 우리가 의학용어로 얘기를 할 때 의학용어로 얘기를 해서 차트에서 보는 형태는 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호발하는 부위는 L4에서 5나 혹은 L5에서 S1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스폰딜로리스테시스의 호발 부위는 여기 나오죠. 엉치뼈 1번에서 룸바 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L5에서 S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L4, 5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디스크나 스폰딜로리스테시스나 비슷비슷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L4, 5 or L5, S1.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고시를 제가 다시 본다면 스폰딜로리스테시스는 L5, S1이다 라고 다시 외우겠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두 분절, 하위에 있는 두 분절이 굉장히 인스테빌리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임상적인 징후와 증상 보도록 할게요.